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6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선거당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추천서 등 기타 서류를 토대로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며 등록이 마무리되면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오는 26일부터 홈페이지와 선거 앱 등을 통해 후보자들의 경력과 전과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여당의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가 자진 사퇴하면서 재투표가 실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최근 경선을 통해 여수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3명을 선출했지만 이 가운데 당선이 유력했던 후보가 자진 사퇴하면서 권리당원 ARS 투표를 통해 후보를 다시 선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평화당 전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금품살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여당의 즉각적인 사과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처음으로 유치된 도립미술관이 유치 3년 만인 오는 7월 착공됩니다. 옛 광양역 부지에 450억 원이 투입되는데 도립미술관과 연계한 도시재생도 시도됩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이 들어설 구 광양역입니다. 경전선 폐선 용지가 포함된 이곳에 연면적 11,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미술관이 건립됩니다. 도립미술관 유치 3년 만에 오는 7월 착공을 하게 된 겁니다. 도립미술관은 오는 2020년 준공 목표로 모두 450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만들어집니다. 부지 매입과 전라남도 무상 사용허가, 건축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착공되는 도립미술관은 도시 재생의 한 축으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도립미술관 앞 6동의 폐창고가 시민 컨벤션 센터를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광양시는 폐창고를 리모델링해 도립미술관과 연계한 또 하나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 폐산업시설은 전남 도립미술관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제안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도내 6개 시군의 치열한 경쟁 끝에 광양시에 유치된 도립미술관. 전남 도립미술관이 동북권 문화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도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연구개발 장비 가운데 일부가 활용 실적이 미흡하고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도내 17개 대학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장비 보유 현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0만 원 이상인 장비는 2,200여 점, 2,27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3,000만 원 이상 고가의 장비 활용은 80% 가까이를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데 그쳐 장비 활용 수익금은 71억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공동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비의 예약과 활용 실적 관리 중심으로 연구장비 정보망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분양이 저조한 순천 해룡 일반 산단의 조성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획지 규모와 유치 업종이 확대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말 승인된 신덕지구 해룡산단 개발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당초 개발 기간을 올 연말로 1년 연장하고 용지 분양의 활성화를 위해 유치 업종을 9개 추가했으며 현재 77필지인 획지도 97필지로 확대 분할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해룡산단은 국비와 지방비, 민간 자본 등 총 3,155억 원이 투자돼 순천시가 임대 산단을, 대우건설이 일반 산단을 각각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관광 명물로 자리 잡은 낭만포차의 이전 얘기가 나오면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해 낭만포차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분위기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해안공원. 줄지어 늘어선 포장마차 안이 손님들로 북적이고 밖에는 긴 줄까지 생겼습니다. 밤바다와 어우러진 낭만포차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든 관광객들로 늦은 시간까지 북새통을 이룹니다. 꼭 한번 가봐야 되는 곳이라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경치를 보면서 술 한잔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참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반면 차량 정체와 주차 문제, 쓰레기와 소음 등을 이유로 일부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완전 막혀가지고 못 갈 때는 막 성질나고 하죠. 공원이 아니라 시장판에 밤이다, 시장판. 낭만포차가 처음 운영된 건 지난 2016년 5월.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설문조사 결과 낭만포차를 지금과 같이 유지하자는 의견이 47%로 가장 많았지만 장소를 옮기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응답도 50%에 달했습니다. 낭만포차 이전 장소론 국동수변공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웅천과 소동도 각각 15% 내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이전 얘기가 흘러나오자 인근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등 16개 단체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렵게 살려놓은 원도심이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박난 것들이 하나씩 빠져나간다면 1,300만의 중심에 있는 이 해양공원이 다시 또 예전과 같이. 반면 다른 원도심 지역은 낭만포차가 옮겨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속내가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을 뺏길 것을 우려한 상인들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낭만포차라는 그런 게 들어와가지고 그쪽으로 다 또 3년대를 갚으면 좀 뺏기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또 상인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최근 진행된 설문조사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공원구역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족과 함께 누구든지 가야 할 공간인데 일부 특정 음주하시는 분에게 뺏긴 거죠. 신규 운영자 모집을 앞두고 있는 여수시는 시민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낭만포차 운영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시민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시민위원회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을 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낭만포차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여수시장 선거 예비 후보들이 장소 이전이나 운영 개선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민선 7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불평과 원도심 활성화, 운영자와 시민단체의 반발까지 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여수 지역 관광의 새로운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섬진강과 백운산의 청정기운을 품은 빅그린 광양 매실이 다암 농협에서 첫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광양시는 어제 다암 농협 매실 선별장에서 광양 매실이 첫 출하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광양 매실이 출하돼 올해 4,000톤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014톤에 비해 32.7%가 증가한 것으로 광양시와 농협은 광양 매실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과수를 중심으로 봄철 이상저온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4만 3천여 헥타르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지난해의 47% 수준에 그치며 가입률도 나주 51%, 영합 29% 등 특히 과수가 많은 지역이 낮습니다. 이달 말까지 집계를 거쳐 저온 피해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농약과 종잣값 수준이어서 실질적 도움은 되지 못할 전망입니다. 한중일 등 동북아의 전력망을 하나로 연결하는 슈퍼그리드 사업. 그런데 이 사업은 한전본사가 있는 광주 전남에도 크나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혁신산단 2호 기업인 이 업체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꿈의 에너지벨트가 현실화된다면 무한대의 시장이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북한 진출 의지도 강합니다. 저희들이 올라가게 된다 하면은 또 실현만 된다 하면은 저희 이 나주 혁신산단 에너지밸리 기업들은 무조건 진출합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구축될 경우 빛가람 에너지밸리는 한반도의 전력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밸리에는 현재 310개 기업이 투자 의향을 밝혔고 이 가운데 60%인 186곳이 입주를 완료해 핵심 역할이 기대됩니다. 한전과 더불어 경제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그로 인해서 이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선 때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지역공약으로 발굴해 건의했던 전라남도는 사업 선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장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과 함께 한중일 전력망의 교차점인 광양망권에 슈퍼그리드 터미널 구축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 광주 나주 혁신도시 지역경제와 새로운 엔터프레너십, 이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는 데 큰 동력이 될 걸로 저희 기대합니다. 조만간 국가사업으로 부상할 수 있는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지역경제의 축복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순천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이창용 예비후보가 탈당과 함께 무소속 단일화에 합류합니다. 이 예비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민주평화당의 공천을 받고 선거 운동을 해왔지만 야권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해 무소속으로 후보 단일화 논의에 복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예비후보는 무소속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방식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민평당 후보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허위 학력이 적힌 명함을 배부한 예비 후보자가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정규 학력만을 게재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유사 학력이 게재된 명함 5천여 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초의원 예비 후보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늘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도이동 일원의 준공업 지역인 대근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중마생활권의 미개발 지역으로 남아있는 대근지구 28만 3천 제곱미터에 모두 395억 원을 투입해 항만물류와 정보산업 유치를 위한 도시 개발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이어 본격적인 용역에 나섭니다. 여수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황사예보가 있어서 걱정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다행히도 오늘 출근길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흑산도에만 황사가 관측되고 있어서 흑산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만 조금 높은 편인데요. 오늘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황사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오후에는 미세먼지도 일부 유입되면서 공기가 조금 더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 경북 포항은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해상에 자리 잡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고요. 흑산도에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내 맑겠지만 자외선이 강하고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고요. 동해안 지방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서울이 12.5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는 다소 서늘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광주 27도, 강릉 30도, 대구 역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